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HLB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봉 하나하나에 분봉 하나하나에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FDA 서류 제출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급등을 가리키는 이러한 흔적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급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급등의 흔적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급등하기 전에는 항상 주가 급락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움직임, 자,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 주가 급등을 만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CRL 수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시면 장중에 16%대 급등이 나타났지만 윗꼬리를 크게 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전환사채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 자, 그 다음에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었다. 자, 이런 것처럼 급등하기 전에 급락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7월경에 FDA 미팅에 대한 일정이 있었죠. 자, 미팅을 앞두고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급락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시켰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FDA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 서류 제출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반대로 급락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을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0월 20일이죠, 여러분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12만 9천 원 이 구간까지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막연하게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이 이야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클래스 1에 해당이 됐을 때 11월 20일경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클래스 2에 해당이 됐을 때 내년 3월 20일경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2에 해당이 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올해 연내 안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 나타날 수가 있다. 일전에도 2016년도에 머크사 키트로다가 2016년 10월 달에 클래스 2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 2개월 뒤인 12월 달에 승인이 됐고요. 화이자에 대한 약물도 2018년 2월 달에 클래스 2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만 2개월 뒤에 승인이 이루어졌다. 특정 약물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경우에 허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효에 대한 효능을 확인해 봤을 때 리보세라니까 칸레니주만 23.8개월을 기록을 했고요.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약물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에 대한 약물이 19.2개월을 기록했다.
전체 생존 기간 4개월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약가가 비싸더라도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밥에 대한 병용요법 처방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감기약도 아니고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FDA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빠르게 심사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다만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싼 가격에 공매도를 잔고를 갚아나가기 위한 변동성, 그리고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재료로서 현재 추격하고 있는 약물이죠. 업디보와 여보이에 대한 약물이 OS 전체 생존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흡사한 결과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이 추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부분들,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현재 33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빠르게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량 보유자의 골드만삭스와 메릴 린치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최초 의무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23년 5월 16일, 18년 4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몇 년 동안 공매도 잔고를 갚지도 않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 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공매도를 갚고 나서 다시 공매도를 쳐야 된다. 그러면 굳이 FDA 승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들이 올리겠습니까? 공매도 잔고를 갚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대감에 따라서 10월 20일 이전에 충분히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갚아 나가면서 쇼커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충분히 주가 급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막연하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제 말이 듣기 좋은 소리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외인들의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여전히 21.43% 이탈의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유진투자증권,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일부 물량이 이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JP모건, UBS증권,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이 물량을 우리가 매집해야 된다.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현재 구간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감으로 불안감에 매도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UBS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메릴린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흔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나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고 있는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도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자, 매도하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변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당장에 매도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함께 대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H 또는 한글로 H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이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릴 테니까 H라고만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당장의 금요일장에서 또는 다음 주라도 급등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 안에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월 20일 이전에 기대감에 따른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클래스 1, 클래스 2에 해당되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전에 나타났던 이 과거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서류 제출 이후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바로 나타나기보다 또 급등하고 나서 눌림을 나타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코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 확인까지 공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구간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간 게 아니고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에서 매수를 할 건지 이 타점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맞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H라고 남기시고 나서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최근에 또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함께 대응을 하시라고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FTA 승인 기대감에 따른 급등 가능한 종목인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